우리 지역의 뉴스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 신문입니다. D2뉴스24의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이 힘을 받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오늘은 첫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으면 합니다. 그동안 한 발 빠져 있는 느낌이던 충북도 힘을 합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충북도에서는 그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을 위해서 이 제2경부고속도로, 그러니까 서울서 세종 간의 고속도로 신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는데요. 충북도하고 세종시 그리고 충남도가 상생 협력안을 지금 마련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충북도가 이 세종시하고 충남도가 추진하는 이 제2경부고속도로 신설에 반대하는 뜻을 접었고요. 또 세종시와 충남도도 충북의 수건 사업인 이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지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조만간 충청권 4곳의 시도단체장들 연석회의가 또 예정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는 9일 날 세종시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여기에는 충북, 충남, 대전, 세종 이 4개의 광역자치단체장하고 충청권의 이 국회의원들이 참석하는 연석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 회의에서 이 세종시와 충남도가 추진하는 이 제2경부고속도로 조기 건설하고 충북도의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 이 두 가지가 안건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큰 상태입니다. 그동안 충북과 세종은 이 사업 때문에 좀 사실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육사지방 직전부터 어떻게 보면 이해득실을 따지다 보니까는 세종시하고 충북도가 조금 얼굴을 붉혀왔는데요. 충북도 입장에서는 이 청주공항의 관문인 이 KTX 오송역 기능이 좀 축소될 것 같고 또 청주와 음성, 진천 일대 산업단지 경쟁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 이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해왔고요. 반면에 세종시와 충남도는 포화 상태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이 교통량을 분산한다는 차원에서 제2경부고속도로 신설을 당위성을 주장해 왔는데요. 결국 지난해 9월에 열린 이 광역자치단 4명의 이 광역자치단장 회의에서는 이 견해차가 커지다 보니까 이 두 현안이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지역 간 갈등을 계속 보이게 되면 정부에서 예산 편성도 미루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정부하고 국회도 이런 갈등을 의식해서 이 올해 이 정부 예산에서 이걸 뺐었고요. 그리고 지금 다음 달 11일 국회 상정 예정인 내년도 예산에도 이게 빠져 있는데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은 이 충북도하고 이 세종시가 어떻게 보면 손을 잡기는커녕 이제 제 살 길 못 샀기 때문에 아니냐 이렇게 중론입니다. 이 자연스럽게 두 사업이 내년에 뭔가 좀 첫삽을 뜨든지 아니면 시작 촉발을 하려면은 결국은 충청권이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데 지금 설득력을 얻는데요. 따라서 오는 9일 열린 연석회의에서는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뭔가 이 합의안이 나오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충청북도의 자세 변화가 또 중요한데 이 변화에 대한 배경 이야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충북도가 이 당초에는 중부고속도로 호법에서 남이까지 이 전체를 확장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 부분을 조금 변화를 줘서 호법에서 오창 구간만 확장을 요구하고 있고요. 오창에서는 세종까지를 이 간선급행버스, 그러니까 BRT 도로로 건설하는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세종시하고 충북도에도 접근성이 이 동시에 좋아질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어떻게 반대해온 세종시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 세종시 이춘희 시장이 지난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내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죠. 다음 소식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라서 농작물 지도가 크게 바뀌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금 사과하면 대구, 제주하면 감귤 이런 등식이 이제 옛말이 되고 있는 것이 결국 기후 변화에 따라서 국내 농산물의 주요 재배지가 상당히 지금 북상을 했는데요. 농촌진흥청이 이 시뮬레이션을 걸어봤더니만 앞으로 80년 뒤에 2100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사과 재배는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이런 예측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토종작물 재배지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30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1985년쯤에 제주도 지역에서만 이 월동 배추나 겨울 감자가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남부 해안 지방까지 올라와 있고요.
또 대구 경북에서 주로 생산된 사과는 지금은 포천, 연천까지 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다가 이제 복숭아 같은 경우도 겨울에 그거 어는 그 동해가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경기도 강원도까지 올라가 있고요. 감귤도 역시 뭐 나주까지. 그리고 보성 녹차 같은 경우는 지금 강원도 고성까지 재배지가 올라갔는데 농진청 얘기에 의하면은 기온이 1도가 올라가면은 재배 적지는 80km 정도 북상하고요. 위로는 그러니까 산 쪽으로는 150m가 상승한다. 이런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열대 작물이 국내에 많이 들어오면서 외래 병해충 피해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꽃매미라든지 갈색 날개 매미충 또 미국 선녀벌레 이런 건 사실 10년 전만 해도 듣도 보도 못한 건데 2010년 전후로 해서 이게 맹렬하게 지금 어떻게 퍼지고 있는데요. 이 말씀하신 대로 이 농작물 수입이 늘면서 이렇게 지금 그건 외래 병충해가 좀 늘고 있는데 이 검역본부 얘기를 통해 보면은 올 2분기에 수입한 농산물 한 100만 건 중에 한 2,600건에서 병충해가 나왔다고 하는데 결국 이런 병충해가 결국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대전시 사회조사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조사도 실시키려 했네요. 네, 다음 달부터 대전 지역의 5천 가구를 대상으로 이 2015 대전 사회조사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이 반려동물 항목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기른 인구는 늘고 있는데 그 규모와 관련해서 통계 표본이 좀 작게 접수되다 보니까는 어림잡기도 상당히 어렵다. 이런 것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그러니까 집에 혹시 반려동물 있으세요? 뭐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뭐 개나 고양이 또 기타 동물로 나눠서 지금 조사를 하고요. 또 과거에 반려동물을 길러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본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 대전시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개발을 위해서 조사를 한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소식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였습니다. 네, 플러스 시간입니다. 지역 농협 간부가 농민들로부터 수매한 쌀을 빼돌리다가 적발이 됐는데 이 완전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꼴이 됐습니다. 이 태안농협의 과장인데요. 2012년도에 20톤, 그 다음에 1톤, 모두 21톤을 빼서 자기 아버지 이 통장으로 받아 챙겼다고 한다. 2,8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2013년 이후에 4차례 자체 감사를 했지만은 적발을 하지 못하다가 중앙회 감사에서 이번에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국내 유일한 이 황새 공원이 예산에 있는데요. 오는 3일 황새 8마리를 자연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행사를 간다고 합니다. 이 황새를 복원해서 이 보호하던 공원에서 이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대전시 7급 공무원 경쟁률이 458대 1을 기록해서 전국에서 이번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3명 뽑는데 수천 명이 온 것 같습니다. 충남대 총장 선거 이제 대학 본부하고 교수회 측이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데요. 교수회는 직선제 논의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본부 측은 현행 방식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전 관저동에서 계룡 두마까지 가는 국도 6차선 확장 공사가 추진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사실 이 길도 늘 막히죠. 밀리죠. 네. 이상민 국회의원이 이 하나로 원자로, 그러니까 연구단지에 있는 하나로 원자로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예산 45억 원을 확보해서 보강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소식도 올라와 있네요. 대전시에서도 소방장비 납품 비리 의혹이 있다. 오늘 아침 중도일보가 보도하고 있는데 조금 더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선공 대전사랑 시민협의회 사무처장이 인터뷰를 하나 한 게 나왔는데요. 선거구 증설은 대전 시민의 권리 찾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서명운동을 벌이겠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삼성페이가 10일 만에 20만 장 등록
잃었다 해서 인기몰이를 지금 구가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끝으로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요, 일본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중국 열병식에 참석키로 했다고 합니다. 오는 9월 3일에 열릴 예정이죠. 그러면서 유엔 측이 이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러시아 전승절 70주년 행사도 갔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상 플러스 뉴스 마치겠습니다.